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 TV입니다.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 활동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지출되는 비용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계 지출을 규모 있게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소득 활동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완전히 바뀌는 소식인데요. 직접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와 관련이 있고 그동안은 받지 못했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는 새로운 소식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시고 몰라서 못 받으시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올해 역대 최고로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24년 기준 572만 9,913원 대비해서 6.42%가 인상된 것인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선정 기준으로 삼는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맞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지원 혜택 수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로 인상되었고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소식과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일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급여 관련된 소식입니다.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결정된 최저임금에 따라 시급, 월급이 달라집니다. 24년 대비 최저시급은 170원 인상되어 9,860원에서 1,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의 경우는 24년 대비해서 35,530원 늘어났습니다. 24년 206만 740원에서 25년 209만 6,27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주 40시간, 유급 주유 8시간이 포함된 기준인 금액이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올해 1월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 계시다면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장년 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실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특성을 이해하여 취업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25년 1월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합니다. 구직 전략 점검, 이력서, 자기소개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재직자의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특성을 이해하는 생애 경력 설계 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영남권에서 이동식 일자리 상담버스가 운영됩니다.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부산, 울산, 대구 등 순으로 중장년층에게 일자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지원 제도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중장년 분들의 일자리 관련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음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한 후 계속해서 일을 하길 원하시는 중장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재취업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1에서 3개월 동안 매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원받으며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입니다.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50대 이상 퇴직자로 경력 전환을 희망하며 자격 취득 또는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 경력 쌓기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에서 3개월 동안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참여수당을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 기업에게도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기기사, 공조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 기업에 한해서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잘 알아두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하여 지원금 받으시고 희망하시는 재취업에도 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인데요. 올해 10월부터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24년 10월 22일 공포되었고 25년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된 임금을 제때 잘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을 수 있는데요. 퇴직자뿐만 아니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의 3배 이내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합니다. 체불 자료가 전달된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보조금 등 신청에 제한이 생기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고는 출국 금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는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수가 3개월 이상 또는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 임금인 경우입니다. 시행일은 10월 23일이니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부분들을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하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개정되어 시행될 내용이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